3차 불장이 24년부터 이제 좀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과거 패턴이라고 하면 비트 올랐잖아요. 네. 이더 올라줘야죠. 근데 이더가 안 오르네. 네. 지금 이더리움 가격으로 따지자면요, 5년 전 수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장기 투자해서 나 존버했어 라는 사람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3차 때는 그 비트코인이 오르는 기저가, 이 자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 시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먼지가 정말 되는 거죠? 지금 알트는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코인력으로 판단하건데, 네. 저는 알트코인은 투자하는 게 아니다. 네. 매매하는 거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지입니다. 자, 미국발 관세 전쟁, 미국 주식은 물론이고 이 비트코인, 코인 투자자들까지도 정말 두려움에 떨게 만든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해서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억 원 선을 반납할 것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런 비관론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앞으로 이 트럼프 시대, 계속되는 트럼프 시대에 대응하는 이 투자 전략 어떻게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지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알고란 TV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고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유튜브 채널 알고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경제를, 투자 관련 뉴스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유튜브 켜시고요, 검색창에 알고란 치시면 채널이 하나 나올 거예요. 예. 조태구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알기 쉽게 재밌게 여러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정말 크게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던 이 트럼프의 선언과는 다르게 가상자산 시장도 함께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 미국의 금융시장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과연 어디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그 비트코인과 네. 나스닥의 상관계수가 0.7까지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사실 자산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0.7이라는 건 거의 동조화돼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자면 나스닥이 올랐네 하면 이제 같이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지네 하면 같이 떨어지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며, 안전자산이라며, 네. 근데 왜 금은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이 모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블랙락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비트코인 현재 위험자산, 어떤 때는 위험자산이고요, 어떤 때는 안전자산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그 사이 어디쯤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이 있고 금이 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사실 금보다는 디지털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위험 자산인 네.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고요. 미국 증시와.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를 보자면 트럼프발 관세 전쟁 후폭풍이죠.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커졌어요. 사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이제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 상황이 이어질 때는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자산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이 때문에 비트코인도 위험자산 취급을 받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 가격 변화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이제 한 가지 좀 긍정적이라는 측면을 보자면,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한 85,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11월 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대선일에 그때가 한 74,000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 74,000달러라는 게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이제 관세, 후폭풍, 사고 관세를 너무 세게 때려버리면서 사실 시장, 모든 자산 시장이 급락할 때 네. 그때 비트코인 가격도 74,000달러까지 밀렸습니다. 그때 그 밀렸던 수준이 바로 그 트럼프 대선 당선일 그때 수준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올라왔죠. 85,000까지. 그런데 같은 아까 제가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는 나스닥을 보자면요. 대선일 기준으로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2,000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19,000선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보다도 오히려 지금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당선된 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요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움직이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굉장히 큰 호재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네. 비트코인은 나스닥이라는 위험 자산에는 없는 한 가지 호재가 더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가격이 요동치긴 하지만 대선일 수준보다는 높게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트럼프가 처음에 이제 당선됐을 때만 해도 이제 뭐 비트코인 대통령, 뭐 가상자산 대통령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호재를 몰고 왔어요. 그런 평가들. 하지만 정작 취임 이후에 상황이 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당선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000달러 선이었거든요. 네.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 취임 직전까지 보자면 109,000달러 찍으면서 고점 딱 찍고 네. 그다음부터 오히려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증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벤트가 종료되고 나면 이제 이벤트 종료, 기대감이 재료 소멸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기대감으로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제 기대감은 사라진 거예요. 그럼 기대감이 사라진 다음에 나와줘야 될 게 뭐냐면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네. 거거든요. 시장이 기대한 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는 행정명령도 있지만 그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뜯어보자면 실제적인 매수 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시장이 기대한 건 그런 수준이었어요. 네. 그런 수준까지 기대한 가격이 109,000이었는데 막상 행정명령이 당장 나오지도 않고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과 관련된 행정명령보다 이 관세 관련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크립토 정책은 약간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네. 비트코인 관련된 행정명령도 뭐 첫 번째로 나온 행정명령은 아니에요. 이후에 나온 행정명령이고요. 그리고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시장이 기대한 건 새로 미국 정부가 주도하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실제로 매수하는 물량이 주는 가격에 미친 효과가 있을 거고 네. 미국이 사네? 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 다른 정부나 아니면 기업들도 자극하는 효과가 있었을 네. 거예요. 이런 효과를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안 판다만 나와 있지 새로 사겠다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새로 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표현이 나왔냐면 재무부 장관과 상무장관이 머리를 짜내서 예산 중립적인 방안으로 다시 말해서 그 납세자들의 세금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이 비트코인 사려고 돈을 쓰는 거 새로 뭔가 돈을 걷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 중립적인 방안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롭게 매수를 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럼 돈을 안 들이고 그러니까요. 살 수 있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압수하나요? 뭐 압수하는 네.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연준이 들고 있는 뭐 금을 판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건 다 모두 가능성이고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은 뭐냐면 그 보하이스라는 디지털 담당 백악관 책임자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어떤 팟캐스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야 우리 관세로 얻은 수익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 라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구체적인 뭔가를 기대했던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가격으로 반영된 게 아닐까. 거기에다가 매크로 변수까지 겹치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선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의 하락폭도 굉장히 이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흔히 말하던 그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사이에 뭐 사이클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다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예,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지만 네. 저는 이제 깨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자면 역사가 그렇게 긴 자산은 아니잖아요. 네. 짧다면 짧은 뭐 20년 안 됐으니까 뭐 이 역사를 보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집중하게 된 거를 보자면 한 2017년 네.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국내 기준으로 보자면 글로벌리도 그렇고 그래서 1차 불장이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있었고요. 2차 불장이 21년 그 11월에 고점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크립토 윈터로 들어섰고 지금을 이제 3차 불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자면 2차 불장 때의 고점인 69,000달러를 깨고 109,000을 찍었으니까 이 3차 불장은 왔고 이게 더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게 끝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렇게 3차 불장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앞서서 1차, 2차 불장 때 나타났던 그 어떤 사이클이 뭐냐면 일단 비트가 먼저 오릅니다. 그럼 비트가 이제 충분히 올라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이제 가격이 약간 높은 수준에서 횡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야 비트코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다른 게 없을까? 라고 보니까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알트코인인데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걸 투자하면 더 많이 먹겠네 라고 해서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옮겨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도 충분히 올라요. 그러면 야 이거 말고 또 먹을 거 없어? 그러면 시가총액이 조금 큰 라지캡 알트코인들이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쪽으로 자금이 가면서 야 코인을 하려면 더 먹어야지. 그러면 또 안 오른 거 없어? 라고 보니까 이른바 이제 자발트들 네.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까지 자금이 몰리면서 이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상승폭으로 따지면 상승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같이 오르는 알트 시즌으로 화려하게 네. 피날레를 장식하고 이제 가격이 급락하죠. 혹한기가. 네, 그러면서 크립토 윈터가 오죠. 네. 고생합니다. 19년 이제 고생 18년 말 19년 고생하다가 네. 이제 20년부터 꾸물꾸물거리면서 비트코인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오르면 그 다음에 이더리움 오르고 네. 그 다음에 라지캡 오르고 모든 알트가 다 올랐다가 비트코인 오르고. 피날레 화려하게 태우고 네. 21년 11월에 고점 찍고 그 다음에 또 급락하고 또 고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불장이 24년부터 이제 좀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과거 패턴이라고 하면 비트 올랐잖아요. 네. 이더 올라줘야죠. 근데 이더가 안 오르네. 네. 지금 이더리움 가격으로 따지자면요, 5년 전 수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장기 투자해서 나 존버했어라는 사람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안 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지캡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그 다음에 이 자발트들은 오르기는커녕 지금 먼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불장이 10만 9천 찍고 이게 끝난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알트 시즌 올 거야. 앞서 1차, 2차 때 나타났던 것처럼.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3차 때는 그 비트코인이 오르는 기저가 이 자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 시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먼지가 정말 되는 건가요? 지금 알트는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코인력으로 판단하건데 저는 알트코인은 투자하는 게 아니다. 매매하는 거다. 야, 알트는 존버하면 먼지 된다라는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트 시즌은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뭐 몇십 배 뛰는 알트가 나오겠죠. 하지만 내가 들고 있는 알트가 과연 그렇게 뛸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오르는 이제 알트 시즌은 안 올 것 같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자금의 성격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코인 투자하는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비트 올리고 알트 올리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24년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상승은 사실 원래 코인 투자하던 자금이 아니라 ETF를 통해서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자금들은 비트코인을 사지 비트코인 올랐다고 해서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네. 그냥 지금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좀 안 좋고 뭔가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아예 그냥 비트 팔고 시장을 떠납니다. 딴 데 갔다가 뭐 국채를 사든 엔화를 사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비트코인 좋을 것 같아. 그럼 ETF를 통해서 다시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로 들어온 자금이 알트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알트 시즌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네. 일부에서는 아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비트가 오른 게 아니라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뭔가 시장 지배력을 의미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있거든요. 이 알트 시즌이 왔을 때는 도미넌스가 보통 한 40%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63%, 60% 정도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이 비트 도미넌스가 충분히 이제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 알트 시즌 올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까? 의문이고 그래서 알트 시즌은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는 그냥 비트코인으로만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트코인은 투자하는 거고요. 알트코인은 매매하는 매매하는 겁니다. 거다. 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트럼프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커지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과연 이게 시장에 온기를 불러다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라도 있는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만 9천 찍었을 때가 끝이다. 이제 올해 고점 찍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가 있다. 반감기 사이클로 보자면 보통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한 16개월 정도가 지나면 고점이 나타나요. 그 고점이 대충 한 여름쯤이거든요. 그때 되면 또 고점 나타날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서 기관 자금 들어오는데 이 기관들이 어차피 자기의 포트에다가 비트코인을 일정 정도 담아간다면 비트를 추가로 편입하는 기관들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끝났다. 아니 매크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되겠어? 라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만 9천 달러가 올해의 고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매크로 변수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많이 흔들리는 것도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약간 좀 안정화가 되겠죠. 네.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뭐 약간 부정적이더라도 어쨌든 지금처럼 큰 변동이나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 그러니까 SBR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래터직 비트코인 리저브 요 액트 행정명령에 따르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무장관과 상무장관한테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시켰잖아요. 네. 답을 내놔야죠. 네. 예산 중립적인 방안 그게 뭐가 될까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 방법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 행정명령 그걸 봤을 때 대충 한 180일 이전에는 내놔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기간을 감안을 해보면 대충 한 여름쯤에 아니면 9월 뭐 요쯤에 진짜 뭔가 방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럼 그걸 모멘텀 삼아서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 그 1차 불장 때 고점 비해서 2차 불장 때 고점이 한 4배 올랐거든요. 그런데 2차 불장 때 고점에 비해서 3차 불장, 이번 불장의 고점은 지난번 올랐던 4배까지는 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4배의 절반 정도 한 2배 정도 오를 거라고 보면 대충 한 14만 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지만 네. 예상은 예상이니까. 네. 네, 그럼 이렇게 뭐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동성도 크고 이렇게 하방 압력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코인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이제 투자를 할 때 투자 목적을 조금 장기 투자 목적과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 투자는 그야말로 이제 매매를 하는 목적의 계좌인 거고요. 그래서 이 장기 투자 목적의 계좌에는 그 안을 뭘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알트를 채우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알트는 장기 투자하면 원치가 된다라는 게 지금의 이 알트의 숙명을 보자면 다 그래 왔어요. 네. 알트 가격을 보시면 좀 재밌는 게 법정화폐 기준, 그러니까 원화 기준이나 달러 기준으로 보면 지난번 불장, 1차 불장보다 2차 불장 때 그냥 단순 가격은 높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비트 대비한 가격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불장이 지날 때마다 고점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3차 불장 때 제가 알트 시즌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3차 불장에 지금 직면한 모든 알트코인의 비트 대비 가격을 보자면 2차 불장 이후로 그냥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라도 비트코인보다 못 올랐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냥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장기 투자, 요 목적의 계좌에는 비트코인을 채우는 게 낫고, 채울 때는 당연히 뭔가 단기 가격 급등락의 위험을 조금 해지를 하려면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이 단기 투자 목적의 이 매매용 계좌에는 네. 비트를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저는 알트는 아까 매매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알트는 트렌드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 트렌드가 뜬다 하면은 이게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뭐 주식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이 추세가 여기다라고 하면 대충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판다라는 네. 관점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요 단기 매매 계좌의 경우에는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난 저기 무릎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머리 꼭대기야. 그러면 이게 내가 머리 꼭대기에 들어갔네라고 판단이 되면 손절하셔야 돼요. 코인은 존버지 라고 해서 머리 꼭대기에 들어가서 존버하다가는 먼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단기 매매를 한 요 계좌는 추세 추정 전략에 따라서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판다라는 관점에 접근하고, 만약에 내가 무릎이라고 판단했는데 머리 꼭대기였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손절도 하면서 관리하는 계좌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상황에서 그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불장을 기대하고 사신 분들이 제법 많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분들은 차라리 지금 대표님의 의견에 따르자면 그냥 비트로 갈아타는 게 오히려 맞아요. 네, 근데 상황적으로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뭐라고 듭니다. 해야 되나, 이 알트코인의 한 방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좀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갈아탔는데 한 방이 내가 갈아타자마자 나왔어. 그러면 진짜 이거 너무 진짜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잘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갈아타는 걸 추천드리지만 네. 이 한 방 때문에 약간 걱정이다 싶으면 그냥 그 한 방이 나왔어요. 이른바 약간 가격이 어느 순간에 되면은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갑자기 뭐 20% 급등한 날이 있거든요. 이렇게 급등할 때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들고 가시기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급등했을 때 그때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